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아프지 않고 사는 시간.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노후의 시간, 그 기준이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 8년 만에 70세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명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 갈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사는 곳 그리고 소득 수준이 건강하게 사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또 풀이할 수 있겠죠. 이제는 부동산이 단순히 가격을 쫓는 투자가 아니라 내 건강과 시간을 찾는 그런 투자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신가요? 아직 어려우시다면 저희와 함께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부동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제가 차분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갖지 않고 있어도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게 여러분의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보고 있었는데요. 네. 노원구 상계동 주공 9단지하고, 네. 그 다음에 강서구 가양 9단지, 그래서 17평짜리하고, 네. 14평짜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계동은, 9단지 17평짜리하고, 네. 그 다음에 7단지 17평짜리 똑같이 봤는데, 네. 하나는 그 9단지 쪽은 한 4억 2천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계 그 7단지는 한 5억 정도 가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양동은 9단지 급행이 가는데 14평 보니까 거기는 가격이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 네. 9단지하고, 거기도 두 군데를 9단지하고 6단지를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출 없이 사기에는 상계동이 나은데, 조금 상계하고 가양동 쪽에 네. 어디를 샀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상계주공 7단지, 9단지를 보셨고 가양에서는 6단지와 9단지를 보셨는데 가진 자금 내에서는 상계동에서 마련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조금 대출을 활용한다면 가양동에서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과연 어디가 투자 가치가 조금 더 좋은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주신 거 이렇게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뭐 직접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뭐 투자 목적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딸이 한 30 정도 됐는데 그 딸 독립해서 그쪽에서 근무를 독립해서 거기 이제 자택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 저쪽을 한번 보고 있었어요. 그럼 따님용으로 어쨌든 그럼 결국은 투자 목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 주신 거는 결국은 상계 9단지나 7단지 보다가 이제 9단지가 좀 싼 것 같다는 얘기고, 가양동도 6단지하고 이렇게 옆에 붙어 있지만은 보니까 9단지가 좀 싼 것 같아서 조금 그런 것들끼리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계 9단지하고 가양 9단지하고 이제 어떤 이런 분위기네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이 두 단지들이 좀 멀리는 있지만 좀 유사한 점도 많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 상계 7단지하고 9단지인데 당연히 네네. 이제 7단지가 노원역 그 중심이라 좀 더 가격대가 좀 높을 거고요. 9단지 같은 네네. 경우에 이제 조금 위쪽에 있어서 가격이 평당가는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선택하시는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양동도 마찬가지죠. 예, 예. 가양동 그 9호선 가양동의 장점은 이 9호선이에요. 그죠? 예, 맞아요. 예, 9호선에 있어가지고 일단 좀 멀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그 9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증리역 쪽으로 이제 근처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가양역 근처에는 이제 이 6단지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단지들이 조금 인근에 있지만은 아무래도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급행역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목동선도 들어올 예정이고 뭐 이러다 예, 예.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인기가 있습니다. 또 한강변이 또 좀 더 가깝기도 하고. 자, 예, 이제 예. 이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증리역에 있는 9단지, 공교롭게 둘 다 9단지네요. 그죠? 예. 9단지인데 가양동이냐, 노원구냐, 이제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건데 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노원구 쪽에 있고 지금 이 가양동 쪽인데 자, 비교해 보면 일단은 과거에는 이 두 아파트가 시세가 비슷했어요. 또 비슷한 점은 뭐냐면 소형 단지들이 많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젊은 층들 수요가 좀 많았던 이런 단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인기도 좀 있던 단지고 근데 거의 시세가 비슷하게 갔었어요. 그래서 네네. 뭐 한 22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이런 상태를 많이 보였다고요. 그러다가 네네. 이제 우리 23년도에 가격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죠. 네네. 미국 금리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또 상승하는 과정인데 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아직 노원구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답보 상태에 가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예. 최근에 이렇게 갭이 좀 벌어진 거예요. 지금 가양 9단지하고 노원 9단지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좀 가격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한 1년 정도 예. 차이 나죠. 예, 예, 비슷한 예. 수평대인데 그게 바로 최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결국은 뭐냐면 과거에는 같았는데 예, 그 예. 흐름이 비슷하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가격이 조금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입지 이유죠. 네. 뭐냐면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심 들어오는데 물리적인 거리 또 강남권하고 이런 업무 시설과의 거리가 좀 많이 멀다 보니까 노원구 이쪽 노도강 지역이 좀 어려운 점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 네. 기본적인 차이고요.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깝습니다. 뭐 근처에 또 마곡지구도 있고요. 또 여의도도 예, 가깝고 또 9호선으로 해서 강남까지도 들어오고 이런 입지의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 조금 더 비교적 우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벌어진 거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노후도시 특별법이 생기면서 24년도에 예. 이 가양하고 등촌동 이런 지구가 이 지금 후보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럼 뭐냐면 얘네 둘 다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용적률이 뭐 보통 200%대 전후예요. 이 지금 가양동이나 지금 상계동이나 이 정도에서 뭐 250% 어느 정도의 정비 사업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사업성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건축을 하는 단지임에도 이렇게 조금 어려움을 겪고 가격이 이렇게 급등 못하고 있는 이유인데 이거 만약에 그 노후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받으면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한 450% 정도까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엄청난 용적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입지에 대한 것들이 약간의 위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어떤 정비 사업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가격폭이 좀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굳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금 가격이 기대치가 있는 가양동 쪽이 좋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어요. 예, 조금 더 가격이 들더라도 대출을 좀 발생을 하더라도 그런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따님이 자산을 좀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네. 그죠? 아파트를 사서 사실 따라가는 거는 지금 서울 아파트 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특히나 10평대라도 사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이런 거 사서 따라가기가 상승하는 폭이 제한이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들 많이 투자하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올해는요, 재개발 투자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재개발 투자를 많이들 안 해보시고 이래서 잘 못하고 계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뭐 지금 10평대, 10몇 평대 아파트를 가양동이나 아니면 뭐 노원구라든가 이런 아파트 투자도 나쁘진 않지만 그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이다. 지금 움직임은 중심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재개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따님은 따님 혼자 분리해서 사시는 거예요? 예. 아, 그렇다면 직장하고 이런 거 관계없다 그러면 요즘 다세대주택, 신축주택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 사업이 되는 곳들이죠. 이런 곳에 들어간다면 중심지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사주게 되면 자산의 부의 추월 차선을 타게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좀 네. 중심권 지역에 그래도 점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이 중심권 지역이 그 쉽게 살 수 없는 입장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라 말씀드리겠고 뭐 네. 예를 들면 마포권도 있고요. 뭐 네. 지금 용산권에서도 쉽진 않지만 아직도 찾아볼 곳이 있고 또 뭐 광진구 뭐 이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좀 눈여겨 보시고 그것들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들도 있어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지역은 잘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무튼 세미나 때나 한번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이 지역을 따님이 투자하기 정말 좋은 이런 곳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따진다면 굳이 노원구하고 가양동하고 산다 그러면 전 가양동 쪽에 좀 손을 좀 들어주겠고요. 기대감이 있어서 그거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중심권 재개발 지역으로 옮겨 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가서 고맙습니다. 상담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비싼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곳 비교하신 지역 중에서 가양동에 손을 들어드렸지만 아직도 젊은 따님분의 거주 계획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재개발 투자도 고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해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항상 고민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거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대표님과 함께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방배 16구역에 모아타운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예, 빌라예요. 네, 근데 네. 최근에 부동산에서 자꾸 팔라고 연락이 와서 예,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될지 지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방배 16구역 안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부동산에서 네. 전화가 오면 이건 팔지 말라라는 신호라고 하던데 맞는지 네.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배 16구역, 저 방배 산모 옆에 있는 거 거기 맞죠? 네. 건너편에 있는 거. 여기 굉장히 좋은 데고요. 지금 움직임이 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 지역인데, 그건 여기 왜 지금 매도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팔아야 될지 계속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잘 무슨 몰라가지고. 팔아야 될 이유는 있으세요? 아니요, 이유는 없는데, 네. 예,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금 팔지 안 팔지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데인데 지금 어쨌든 이 방배동 거는 지금 거의 지금 넘버 원 지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해서 반포 쪽으로 해서 반포 1단지 3주구라든가 위로 해서 1, 2, 4주구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고
뭐 내년 후년 올해 내년 입주가 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아래쪽으로는 원페를라가 또 방배 6구역 뭐 이런 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방배 5구역이고 또 진행이 되고 앞뒤로 해서 위아래로 해서 굉장히 탄탄한 힘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뭐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갖고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을 작년부터 신설해가지고 좀 나온 게 있어요. 작년 연말에. 아시나요? 이런 거? 아니요, 잘 몰라요. 그래요. SH에서 진행하는 모아타운인데 아무튼 이 모아타운을 공모를 했는데 지금 여기 16구역 가칭이지만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SH에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원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건데 SH 이 모아타운이 접수할 때 일단 조건이 있어요. 동의율이 10%만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상지 선정 이달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선정되기 전까지 뭐 한 30% 정도. 그러니까 낮은 동의율로도 이거를 접수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부터는요. 중요한 거는 이 동의율이에요. 모든 정비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는 특히 더합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는 데는요. 조합 설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상지 선정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주민들 뭐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데 동의율을 좀 많이 끌어올려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조합 설립 때까지 간다고 하면 이런 지역은 그다음에 무조건 진행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네. 지금 초기 단계죠. 조합 설립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조합원 동의를 이제 좀 개정이 됐죠. 전에 80%였는데 75%고 지금 67%. 이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토지등 소유자가 75% 동의해야 되고요. 또 토지 면적의 67%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아타운의 요 조합 설립 인가 턱을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요. 관리 처분이 나오거든요. 이 관리 처분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거 단계까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라. 이 동의율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갖고 계셔라. 그걸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서부터 추진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좀 부동산이나 가서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많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잖아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지만 이때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아시나요? 네. 그래서 네네네. 팔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팔 계획이라면. 그러면 네. 어쨌든 그 전에 움직이셔야 되는 어떤 흐름이 나올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16구역이 조합 설립인가 뭐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간다 그러면 아마 갖고 계신 다른 걸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분위기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때는 네, 이제 그때 네. 가서 결정하시고요. 지금은 동의율 어떤 흐름을 많이 좀 유심 있게 지켜보면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연락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이 이제 하나가 아니셔서 또 고민이 되셨던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빠르게 진행만 된다면 오히려 다른 걸 처분하더라도 이걸 보유해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이번 세미나 안내도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재개발 투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예, 재개발 투자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세미나 때나 상담 오셔서 한번 만나보면 굉장히 어려운 잘 모르고 아니면 또 정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런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저하고 이런 좋은 강의와
또 대화를 통해서 좀 기본을 좀 닦아가고 또 그 자리에서 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선착순 10분만 모실 겁니다. 오시면은 저하고 좋은 시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문의는 끊이지 않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열기,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무료 세미나로 여러분께 함께 귀한 자리 만들고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인 만큼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 재개발 투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재개발 투자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그 초기 재개발지를 잘 선정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재개발 투자 왜 초기 단계에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은 송성문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작년에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평균으로 8% 이상, 8.4%가 올랐거든요. 근데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모든 지역이 다 오른 건 아니고요. 서울 아파트의 일부 지역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무슨 얘기냐? 중심권 지역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평균 8.4%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약 19.8%, 약 20% 가까이 굉장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중심권 지역에 굉장해서 몰입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갈아타기, 상급지 갈아타기가 원인이 됐고요. 한마디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심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고 또 비중심권하고 가격 차이를 벌리면서 양극화, 초양극화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시장에서 그러면 나는 다시는 중급지, 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우리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하다. 분명히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작은 돈으로도 중상급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지막 사다리는 남아있다. 그래서 재개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재개발의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의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재개발은 이런 사업 단계를 거칩니다. 기본 계획을 갖고요.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이 됩니다. 또 조합 설립, 추진위를 거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철거, 이주 철거를 하죠. 그다음에 준공인하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있던 빌라들이 이런 사업 단계를 거치면서 관리 처분 단계 이런 단계에 가면 이렇게 이주 철거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이러한 아파트로 멋있게 변화되는 게 이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사업 단계가 이제 진행하면서 이런 어떤 기본 계획서부터 조합 설립서부터 뭐 사업 시행인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프리미엄이 붙겠죠. 왜냐하면 사업 속도가 점점 이거는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쪽 부분을 이쪽은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계속 붙어나가는 게 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관리 처분이라는 건 뭐냐. 여기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온다 그러면 사실 재개발 정비 사업의 80-90% 정도까지 다 온 상황이다. 거의 미래 가치의 9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 과거에는 이런 계단별로 이런 식의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단계가 갈 때마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가격 상승폭이 이 정도로 진행을 했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이 정비구역 지정 내지는 조합 설립 이런 단계에서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서히 원만하게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데는 서울 지역의 중심권 지역에는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시간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자양동에 있는 신통기획입니다. 자양 4구역. 자양 4동 A구역이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빌라를 5, 6억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이 자양 4동은 16억, 17억에 하는 무려 10억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이런 지역입니다. 물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데 있지만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급하게 많이 붙는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단계는 지금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아주 초초기 단계라는 거죠. 이런 단계인데도 현재 빌라 하나가 16억, 17억을 하는 이런 어떤 가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겠죠. 다음에는요. 이 마포입니다. 마포의 이대역 근처에 있는 염리 4구역입니다. 염리 4구역 최근 들어서 아현 뉴타운의 일부분의 한 지역이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빌라 조그만 원룸 빌라 하나가 뭐 12억에 거래됐습니다. 자, 평수는 한 6평 정도 되는데요. 전용 면적으로. 이런 것들이 12억에 거래됐다는 거는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도 역시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진행된 그 이후 단계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단계에서 벌써 10억 이상의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동구입니다. 우리 마포, 용산, 성동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성동구 금호 21구역입니다. 금호 21구역, 금호역 근처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여기 16구역도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정비구역 다음 단계죠. 이 단계인데도 이 기대감이 높아서 금호 2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미엄만 10억, 12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15억에서 16억, 적게는 12억에서 15억 이 정도가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역 지정이라든가 조합 설립 이런 초기 단계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지정이 된 다음에 들어가셔도 이제는 투자 금액이 최소한 10억대, 15억 이 정도 들여야만 재개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어떤 정비 사업에서는 바로 이런 초기 단계에 노리지 않으면 이제는 진입할 수 없는 허들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기 재개발 빌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프리미엄이 없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권 확보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중요한 얘기는 유일한 재개발 투자하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초기 재개발 시장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초기에 들어갔을 때 2억, 3억, 1억 이런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재개발 사업은 오래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이 장기적으로 간다 보면 전세도 좀 높은 가격에 놔야 되고 또 전세 임대 관리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 관리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초기 재개발 빌라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에 사업을 또 진행하는 마지막 후반부에 갔을 때 아까 관리 처분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 단계에 가면은 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판정받는 시간이 오겠죠. 그때는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황금성입니다. 우리 재개발 투자 10년, 15년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중간에 엑시트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거든요. 목표 수익이 지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고객들 중에 단기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나올 때 이런 소규모 물건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빨간 걸로 써놨는데 세제 혜택은 뭐 아시겠죠?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취득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 신축 주택 6억 미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장점들이 너무 많고요. 초기 단계에 어떤 수익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노후도라든가 사업성, 뭐 건산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초기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로 될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전문가하고 좀 상의하시고요. 이 분야에 또 일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과 한번 의논해 보시고 도움을 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세미나 때 오시게 되면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분명 주의해야 할 점도 있지만 왜 투자 그 초기 단계에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열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신 게 과연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라는 점일 텐데요. 그런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수요일에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투자해볼 만한 유망 투자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원부동산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나마도 고민들 많으신데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들이 자꾸만 이렇게 늘어만 가고 계시죠. 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가치 투자할 곳, 가치가 오를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미 정해져 있는 곳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유망 정비 사업 지역에서 소중한 기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두 지역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떠나볼 지역은 이제 날 풀리고 봄이 되면 아마 벚꽃 보러 이 어린이대공원도 많이들 가실 겁니다. 이 어린이대공원과 관련된 곳이에요. 광진구 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예, 어린이대공원 잘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소풍 다녔던 그곳. 예, 바로 여기 영구 조망 파크뷰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고 바로 이 안에 이 공원만 있는 게 아니죠. 동물원도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발전 방향성도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치 높은. 하지만 이렇게 입지가 좋고 가치 상승의 여력이 큰 곳이 지금 이 정비사업 지역, 예정 지역의 빌라 투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소액 투자 가능한 그런 매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광진구 능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 보시면은요, 이러한 뷰를, 어린이대공원의 이 공원 뷰를 내 집 거실에서 즐길 수 있다면 정말 가치 높겠죠. 이러한 가치는 프리미엄으로 해서 향후에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는 높은 아파트 가격, 부촌으로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위치가치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물원이 재조성된다는 이런 기사의 내용 접해보셨나요? 예, 2025년도 5월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 기사인데 바로 17일 서울시 그 시기에 보면은 광진구 능동 이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여기를 재조성한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1년간 동물원의 입장객이 2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을 찾아왔던 이곳이고 바로 이곳에 동물과 관람객이 동행하는 행복한 숲속 동물원으로 전환한다는 발전 구상을 대한 이런 기사의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시는 동물원 허가 기준 충족으로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린이 중심 생태 동물원으로 차별화해서 서울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여기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저층 주거지의 정비 사업에 아파트가 될 빌라를 투자를 했을 때를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의 호재가 바로 이 부분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200만 명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해서 재정비됐을 때는 더 많은 인구가 이곳을 찾아오게 되겠죠.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활권 구분에 의하면은 이 광진구는 동부권에 해당되고 광진구 안에서도 능동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2040 서울 플랜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주거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정비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선제적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고 이 공동주택 정비사업 추진의 확대, 선제적 계획, 그리고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사업 지역에 투자한다면은 매우 가치 높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입지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 광진구는 성동구와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죠. 예, 전면에는 한강을 끼고서 송파와 강남을 전면에 두고 있고 바로 이 광진구 능동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주변의 다른 동은 녹지율이 좀 비율이 낮은 반면에 여기에는 3분의 2가 어린이 대공원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어서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간다는 것도 주거지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예, 입지에 있어서 이 역사에 대한 부분, 역세권에 해당되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역계가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더블 역세권 군자역 2개의 노선 이용할 수 있고 아차산역 어린이 대공원역이 있습니다. 도보로 어디를 가나 지하철을 만나볼 수가 있어서 교통 여건 매우 우수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입니다. 이들의 배후 주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냐 없냐가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냐 안 가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광진구에서 강남까지 승용차로 12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고 다른 업무 지역하고도 2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한 거리에 이들의 실거주지로서 인기 높은 곳 여기이고 또 여기는 학군도 우수해서 신혼부부나 2세를 키울 때 이 학군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러한 수요자들까지도 끌어당기고 있는 자치구 광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여기가 예전에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좀 저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도 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6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지역 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사업성이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에 물이 오르려는 지금 초기 시장에 지금 이 지역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광진구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인데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어린이 대공원 바로 이 위치에 저층 주거지 바로 여기에 구역계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지역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를 주거지 정비방안 모색으로 해서 개발 방향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 그렇다면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구가 모이고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여기에 청년 벤처 창업 거점 도시로 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면 바로 여기를 청년 창업이 활발하고 기업이 몰려드는 산업 도시로 육성 방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예, 인접 수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어린이 대공원 재구조와 연계로 해서 서울시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에 대한 이런 발전 방향도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치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강진구가 그려놓은 이 조감도입니다. 지금 구역계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장 면적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조감도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위쪽이 북쪽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남향으로 거의 전 세대가 남향으로 어린이대공원 뷰를 가져갈 수 있는 영구 조망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고도 제한에 풀렸던 이 부분 기사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의 구역계 바로 여기입니다. A12 군자역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서 사업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수의 정비 사업 지역들이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점한다는 거는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고가로 해서 10억대 이상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선점 투자할 곳은 바로 여기다. 이 지역 주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다양한 유형의 정비 사업이 현재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무르익어 가니까 전체적으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됐을 때 전체적인 광진구의 자리매김, 부촌으로 해서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역계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구역이 넓은 만큼 대단지가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예, 어린이대공원 일대에 동물원이 있는 여기에 정비에 대한 발전 방향 또 가져가고 있죠. 서울의 센트럴파크로 대변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그냥 뭐 집 앞에 나와서 동물원을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 슈퍼 가는 기분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 가치 상당하죠. 서울시 그 한 복판에 그러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입니다. 예,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광진구 재개발의 메카, 구청이 이뤄지는 지역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보기 힘든 정남향 그리고 숲뷰, 뻥 뚫린 뷰를 느낄 수 있는 바로 여기 매우 가치 높은데요. 예, 시세 말씀드릴게요. 1.5룸은 4억 후반대고 투룸은 5억 중후반대입니다. 예, 전세 예상 가격 참고하시고요. 예상 투자금 1.5룸은 2억 중후반대, 투룸은 3억 중후반대. 아직까지도 저가로 선점할 수 있는 여기 정말 경쟁력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살다 보면 이 한강이나 좀 넓은 공원 이런 자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실 텐데 그 어린이대공원 뷰를 누릴 수 있는 광진구 능동의 투자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또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또 내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1:1 대면 상담 기회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혜정 대표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드린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세우거나 그 외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에 맞춰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도 또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분석해 볼 지역은요. 한강 건너서 와볼게요. 강동구 고덕으로 가볼 텐데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강동구 고덕동, 그 안에 고덕 2-2구역입니다. 우리가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꼭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죠. 뭐 첫 번째는 한강에 가까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지하철, 역세권이면 좋겠다.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 좋겠다. 학군이 좋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고덕 2-2고요. 가치 높은 정비사업 예정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지에 있어서는요, 동남권에 해당되죠. 강남 3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동구입니다. 예, 강동구의 위상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는 이유는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 고덕동, 그 안에 고덕 2-2구역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이유,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선호 지역은 바로 한강변이죠. 한강 상단, 하단으로 해서 바로 여기에 6년간 총 19만 8천 호의 착공을 집중한다라고 서울시는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섹터 안에 고덕 2-2구역도 포함돼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역세권 일대 250m 준주거 상향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정비사업 유형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좋다는 역세권에 해당되는 250m. 서울시 어디를 찾아봐도 저층 주거지에 250m 되는 이렇게 노후율 나오는 현장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덕 2-2구역이 딱 이 조건에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매우 높은데 지도를 보시면은 센터 공원역 9호선 2028년
교통 목표를 두고 250m 안에 전체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업성 좋다는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강을 온 가족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프리미엄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 비싼 아파트, 부촌으로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이 입지 자체가 가져가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 입지 여건에서 한강과 일자리와 9호선, 예, 역세권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여기 입지 여건 매우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강동구의 위상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특히 고덕동 여기 위상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교통의 호재, 이 세 가지 광역 교통망입니다. 예, 이러한 교통망이 완성됐을 때는 가치 상승 크게 도모할 수 있겠죠. 예, 9호선 특히나 2028년 개통 앞두고 샘터공원역에 딱 붙어서 고덕 2-2 구역이 있는데 9호선을 끼고 있는 단지로 해서 예, 가치 높겠죠. 예, 또 하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 구리까지는 25년 1월 이미 개통되었고요. 안성까지는 2027년까지 마무리로 해서 완공 목표로, 개통 목표로 두고 있고, 또 GTX D노선이 있죠. 예, 여기 김포에서 시작해서 강남 찍고, 그리고 강동 경유도 확정이 되었고 2035년 개통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 너무 익숙하죠. 이 일자리 38,000명이 9호선을 끼고 바로 고덕 2-2 구역에 여기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 해서 가치도 높은 고덕 2-2 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강동 리버 그린웨이로 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 이것도 함께 있고요. 예, 그렇다면 재개발 추진 예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재건축 진행해 오다가 지금은 뭐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인근 아파트 고덕 그라시움이 26억, 27억 하니까 사업성도 좋아져서 통합개발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추진이 사무실 오픈해 있고 지금 현재 개발의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저점으로 해서 소액 접근 가능한 지금 현재 매수 타이밍인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현재 조합원 800여 명, 계획 세대수 2,300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조감도 보시면은요, 예, 계획도면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변에 녹지율 상당히 높고 역세권 개발로 했을 때는 48층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한강 조망 아파트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프리미엄 높게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원룸은 5억 초반대, 투룸은 5억 4천에서 6억 2천대, 쓰리룸은 6억 5천에서 7억 5천대로 해서 전세로 투자하셨을 때 예상 투자금 3억 초중반으로 해서 만나볼 수 있고, 쓰리룸은 투룸에 비해서 가성비 좋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쓰리룸 가족 단위로 거주하시다가 향후에 비싼 아파트의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여기 가치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여기도 매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예,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강동을 한번 가보면 정말 좀 많이 변했구나, 예전과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강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교통호재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이라는 거, 그 안에서 좀 대단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하지만 초기 단계여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은 금액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고덕 2-2지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거나 이 지역은 특히나 또 신혼부부들이 실제 거주하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실제 이사도 좀 고민되신다면 최혜정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방송 시간에 전해드린 두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도 전해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에 맞춰서 1억대에서 4억대까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에 알맞는 지역 분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거나 오늘 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남아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